자, 해가 서산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습니다. 저는 시원한 강바람, 즉 부산 수영강, 해운대 쪽 강변에서 아주 기분 좋게 가을과 함께 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한다고 그럴까요? 좋은 글을 많이 보내주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많은 글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 글은 꼭 내가 영상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늙은 말의 지혜, 여기 플러스 알파 빈대의 지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에 보면은요, 몸의 무게는 잴 수가 있어도 지식, 지성의 무게는 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지성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재물은 곧 잃어버릴 수가 있지만 지식은 언제나 몸에 따라 붙어 다닙니다. 함께 다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교육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배움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평생교육, 그리고 생애교육, 이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교육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해서 평생 동안 남에게 배우는 것을 즐기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공자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죠.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격에 있는 사람이 스승이 있다, 선생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선한 쪽을 골라서 그 선을 따르고 착함을 따르고 또 그 선하지 못한 악함을 골라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악을 내 몸에서 없애겠다, 착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버리겠다라고 해서 오늘 한문말로 우리 귀에 좀 많이 익어 있습니다. 삼인지 아니면 필요사.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 이런 말. 자, 또 한편 이야기를 그때 보면요,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황공군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그때 명재상 관중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때 나이 먹은 말의 지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 황공군은 그의 말대로 늙은 말을 그냥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자 길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황공군의 이야기, 즉 맹재상 관중의 조언이라고 그럴까요? 재언이라고 그럴까? 바로 늙은 말의 지혜. 또 한비자에 나오는 일하로서 간중 같은 총명한 사람도 자신의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불치하문이라고. 그래서 늙은 말의 늘 스승으로 여겨서 배웠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현대 우리나라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소설 흙을 읽으면서 변호사를 꿈꿨던 청년 정주영. 이 정주영이 16살 때 고향 통천을 떠나서 당시 모 신문에 연재한 이광수의 소설 흙을 이거 신문에 나오는 연재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다고 해요. 즉 정주영은 이 소설을 읽기 위해서 당시 해당 신문을 구독하고 있던 마을 이장집으로 밤마다 2km 이상을 달렸다. 매일같이 그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흙이라고 하는 글을 읽기 위해서. 소년 정주영은 이 소설을 읽으며 도시 생활을 꿈꾸었고 주인공처럼 변호사가 되기 위해 가출을 했는데 실제로 상경한 후 정주영은 법제통신 등 여러 법학 관련 서적들을 독학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가출 후에는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할 때 청년 정주영 그 머물던 노동자 합숙소에는 그때 빈대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약 50년, 60년대 보면은 그때까지도 시골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빈대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빈대를 잡기 위해서 하얀 가루로 되어 있는 DDT라고 합니까? 이것을 막 뿌리고 봉지에 넣어서 막대기로 툭툭툭 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온종일 공사판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집에 돌아와서 숙소에서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빈대가 달라들어서 잠이 안 와요. 엄마 이거 옛날 어릴 때 우리 이가 있었어. 빈대는 아파요. 빈대가 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잠을 못 자죠. 그래서 깨를 낸 겁니다. 요즘 식탁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상 거기에 올라서 누워서 잠을 자니까 빈대가 잠시 동안은 괜찮아. 근데 상다리를 타고 빈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 상다리를 타고 올라온 빈대가 어떻게 돼요? 달라들게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빈대가 상다리를 못 타고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 바게스라고 하잖아요. 물통을 4개를 준비해서 상다리에다가 다리에 그 물통에다 딱 다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법 얼마간에는 빈대가 덤비들질 않아요. 마음 놓고 자는데 얼마 후에 빈대가 또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니까 빈대가 상다리를 타고 올라오다가 이제 물이 있어서 못 오니까 어떻게 벽으로 올라가서 천장에서 상 있는 곳으로 자기가 누워 있는 곳으로 다이빙합니다. 툭툭 떨어집니다. 이게 뭐야? 빈대. 우리가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민물 밑으로 올라올 때 길이 막혀가지고 약간 불꽃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역으로 올라가잖아요. 길이 막혀도 연어는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는 말처럼 빈대도 내가 목적지로 가는데 물에다가 바켓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나를 못 가게 한다? 그럼 어디로 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하고 벽을 타고 올라서 저 천장에서 다이빙에 떨어진다. 정말 말로 들으니까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 그 시대에는 그렇게 했더라. 그걸 보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빈대가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자기 먹이를 위해서 지금 먹이가 내가 되겠지만 하고 내려온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때 무슨 방법으로 빈대가 자기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여기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어떤 일을 할 때 전심전력을 다하면 못할 게 없다, 그런 생각으로 빈대의 지혜를 자기 기업 경영에 활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부단히 끊임없이 배우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아랫사람들에게 남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불치하문이라는 말, 이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배우려는 의지를 가질 때 나의 스승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자와 같이 좀 겸손하면서, 공자 잘 모르지만 공자가 그래 했나 봐요. 너그러이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고 한다면은 천하 만물이 다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리고 교실이다. 또한 교훈이다. 천하 만물이 다 나의 선생이요, 교실이요, 교훈이다. 그게 이제 아닌 게 없다 이 말이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비록 늙은 말과 또는 빈대와 같은 그런 미물이라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는 말입니다. 제가 강변 벤치에 앉아서 늙은 말의 지혜와 빈대의 지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모르면 묻고 아는 것은 기분 좋게 활용합시다. 남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이 말 한마디, 불치하문. 참 좋은 말이네요. 지금까지 수영 강변 벤치, 좋은 말씀을 다발다발 엮어 드리려고 애쓰는 남자 파워나 앵커 여승모였습니다.